네, 오늘장 두 분의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성홍 이사는요.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LG 디스플레이 많이 하락했을 때 가지고 오셨고요. 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어떤 자리이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LCD 사업 매출 중심이 저번과 네. 가지고 왔을 때 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 사업부별로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인사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LCD 사업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든 철수를 하든 그 방안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OLED 사업을 강화를 하겠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 중심의 사업을 구성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애플 타겟으로 이제는 확실히 퍼포먼스를 내게 집중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왜 오늘 또 한 번 가지고 왔냐. 전보다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연말이니까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슈 뭐가 있을까 하면 자본 조달의 이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LCD 사업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본 조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해소가 되고 OLED 쪽에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 자 빠져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고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 그 빠지는 요인이 제거가 되면 주가의 반등은 여기에서 빠를 수 있는 점 그러한 특성을 함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사실 갑자기 주가가 뭐 이렇게 새로운 디스플레이 출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도 변한 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변함 없는 사이에서 주가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16,600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네. 톤을 올리고요. 그런데 내년 3월 이전에는 확실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 애플 VR XR 기기가 출시가 3월로 예상이 돼요. 이게 왜냐면 애플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늘 3월에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표한다면 3월일 거고 그 이전에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 여기에서 올레도즈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이 아니라 실리콘 기반의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거기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달라지는 내년 여기에서 LCD 사업까지 철수된다면 목표가는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바로 그냥 2만 원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현재 목표가는 16,600원을 제시를 했는데 LCD 사업 철수와 내년에 모멘텀이 부각되는 이 전제 조건 안에서 LCD 사업 철수가 나타나면 이 밸류에이션을 낮게 봤던 부분을 이제는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2만 원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이어서 보죠.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GS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상승의 시동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인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스크러버 중심 기업이라고 이제 분기. 스크러버요? 그래서 스크러버 그러면 왠지 뭐 연마할 것 같고 뭔가 네. 이렇게 문지를 것 같은 그런 영어에 스크러버.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해가스 정화를 스크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랑 이거랑 뭐 어떻게 유추하려고 그러면 전혀 연관이 안 되는 회사인데. 정화? 예, 그래서 분기당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이제 970억에 193억 분기 수익을 했는데 매출액도 32% 증가했고 전년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분기 단위에도 지금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축소 우려 속에서도 점유율과 거래선 확대 속으로 해서 전방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스크러버랑 더불어서 이제 칠러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50% 이상의 스크러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칠러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45%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마이크론이 12%, 그다음에 외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8% 정도 나오면서 이제 매출은 안정적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독일하고 일본의 어떤 그 기업에서 벤더에서 점점 이제 그 GST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어떤 축소 속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올해 이제 매출 뭐 아웃퍼폼 할 것 같고요. 500억 이상 나오는데 현재 시총이 2천억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펀더멘탈 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상승 후 하락해서 이제 재차 반등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매매 가격은 보시면 지금 현재가에서 22,000, 23,000원 선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38,000원, 4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 일단 딱 중간선 잘라서 3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네. 손절가는 22,000원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GST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목표 주가 근처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 바로 보겠습니다. 데모라는 기업을 오늘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11월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의 배경이 뭐였나요? 그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하면 뭐 굴삭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쓰이다 보니 테마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대감이 11월 18일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었잖아요. 네. 오늘은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우리가 올림픽 시즌 때는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나요? 네, 안 해요. 안 하는데 확실히 안 합니까? 네, 안 해요. 쏩니까? 네, 아. 안 하는데 자,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글로벌 행사. 근데 평화.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좀 있었는데 주말에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전쟁에 대해서는 좀 중단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밸류로 보는 게 아니라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른 게 어떤 이유로 올랐느냐,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이게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반영돼 있다면 반대로 이 기대감이 현실화가 안 되고 현실화가 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벌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재료의 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세가 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이냐 아니냐. 그 점을 결부를 해서 철저한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슈와 또 그리고 좀 기대감,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기대감만 가지고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목표 네. 주가를 짧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주가가 15,65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수가는 조금 더 위에 잡아주셨는데 지금 현재가도 가능하겠죠? 매수가를 바꾸도록 할게요. 15,000원 초반으로 네. 정정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일단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추세 같은 경우가 비추세로 전환하면서 시세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좀 이탈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가격대, 15,000원 초반 이 가격대에서는 좀 편하게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10% 제시를 해드려요. 네. 칼같이 손절은 지키셔야 됩니다. 15,000원 초반에 우리가 이제 초반에 기준이 좀 다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초반 15,300원 정도 아래로 잡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데모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디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는 정말 덜 오르고 더디죠. 네, 뭐 네. 여기 이제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데도 사실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좀 이제 높다 보니까 6천억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매물대가 쌓이면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회사가 가장 한한령 해제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을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해제를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마는 한번 상영하면은 이제 끝날 수 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이제 155만 명 구독자 수가 전망되는데 네.
이거는 매달 돈을 내고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수혜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늘어나고 이 회사는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이제 2022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티스트들이 계속 입점합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도 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비시즌에는 여기서 아티스트들이 입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어떻게 뭐 앵커님도 여기서 한번 가서 표현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한 명이라도 네. 예, 들어오면은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은 뭐 최근에 지분은 없습니다. 1% 정도인데 이제 연기금들이 다시 이제 매도로 했다가 다시 재매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아티스트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한령 해제 가장 수혜주가 예상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JYP랑 SM이 대주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60% 이상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M이 대주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NCT랑 뭐 전체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외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부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DOU는 저점에서 한번 매집해봐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네. 현재가 28,000원까지도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부터 그다음 목표가는 4만 원, 기본적으로 한 9만 원까지도 올라왔다가 이제 빠졌는데 4만 원까지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2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엔터주 가운데 좀 더디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DOU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4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또 다른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MBN골드 이번에는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시장에 대한 의견,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오늘 시장은 다운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여갈 수 있겠죠? 네, 뭐 시장이 뭐 나쁘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수익 나는 종목은 또 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조금 좀 이게 소강 상태인데 뭐 주식 양도세 문제 때문에 아직 뭐 정부하고 여당하고 야당이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주식 양도세를 10억으로 할 건지 100억으로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또 흐름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공략주 일단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또 하잉크 코리아 이거 내가 엄청 강하게 제가 또 강조를 드리면 오늘 터져버렸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터져버렸는데 지금 신고가를 지금 거래량까지 부출하면서 바닥에서 아주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는데 11월 10일 날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8% 정도 11월 10일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5,590원에 우리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예, 정확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 편입을 해서 정확히 22cm 찍고 오늘 터져버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서 되게 터진 이유는 딱 하나죠. 일단 강한 테마가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그리고 기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뭐 진짜 뭐 9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7,000원은 가볍게 달성해버렸습니다. 7,000원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2차 목표가까지 뭐 8,000원 정도니까 이게 122선 구간입니다. 여기를 찍어줄지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니까 뭐 크게 문제 없으면 또 찍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익 실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지금 꼬리도 안 달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한 40% 정도 30-40% 수익률 한번 늘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 한번 제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27일 날 편입을 해서 그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18,950원에 편입을 했는데 33% 정도 수익입니다. 근데 1차 목표가가 21,000원, 2차 목표가가 23,000원인데 둘 다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지금 현재 33% 수익이면서 S&T 에너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편입을 했는데 한미글로벌이나 그 뭐 유신이나 그런 뭐 5배 정도 간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30%씩 올라가는 거니까 제 적중률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일단 S&T 에너지 1차하고 2차 목표가를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수의 관점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데 바닥에서 좀 이래 수익 내면서 올라갈 만한 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80원에 아진 에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로봇하고 AI 융합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동화 시대다. 근데 그 자동화 시대는 누가 대체한다? 로봇이 대체하죠. 집안의 가전제품, 그리고 산업 스마트 공장, 뭐 자동차도 다 로봇이 만들고 웬만한 모든 기계는 로봇이 만든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일상화 시대가 됐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하고도 또 직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하면서 국가 전략 기술의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한 중장기로 추진하는 국가 로봇 산업 전략의 청사진을 구상 중인데 보니까 지금 산업용 로봇 산업 분야로 지금 보니까 국가 경쟁 우위가 일본이 1등이네요. 독일이 2등이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중국인데 한국이 한 6위 정도 됩니다. 좀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로봇과 AI 융합을 해서 신사업 발굴이 좀 중요한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진 에스텍을 오늘 왜 편입을 했냐? 예, 그냥 로봇주에서 편입을 한 게 아닙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이 아진 에스텍 로봇 모션 제어기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면서 1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모션 제어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 아진 에스텍에 대한 좀 이렇게 사랑이 있지 않나. 이런 기업들은 좀 잘 살려서 좀 수출을 해보자. 라는 관점도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모션 제어칩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설계도 하고 있고 제조도 하고 있는데 자동화 장비의 전문 제어 기업인데 국산화 전문 기업입니다. 국산을 한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제품인 모션 제어칩. 모션 제어하면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게 뭐 감속기도 있지만 속도를 잘 제어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션 컨트롤, 로봇 제어기, 독자 기술로 또 개발한 고성능 모션 칩도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김창호 아진 에스텍 대표이사 보면 한국 로봇 융합 연구회 이사 등도 역임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량 있는 대표이사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진 에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과 공동 국책 과제를 하면서 로봇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특허도 취득을 했는데 삼성이 올해부터 로봇 산업을 상당히 키우고 있죠. 격상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진 에스텍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점이 한 17,000원 정도 되네요. 실천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미 바닥은 좀 다져졌고요. 그죠? 바닥은 다져졌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야금야금 오르냐면 시장이 조정이 올 때는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근데 이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 121선 가격대가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실까요? S&P는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니까 아직까지 시세를 안 낸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로봇 신선한 종목이니까 한번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진에스텍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쭉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진에스텍도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준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